박사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 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 주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건강한 정신을 위한 18가지 조언 얘기를 했었는데 18가지 중에서 8가지를 먼저 배웠었잖아요.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복습을 먼저 해보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사실 이 18가지는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외워야 항상 작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8가지 한번 해보면 반응을 건강하게 하는 것. 네. 네. 그 다음에 부탁과 거절의 자유로운 것. 네. 인사를 잘하는 것. 그 다음에 거짓말 안 하는 것. 네. 그 다음에 약속을 잘 지키는 것.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것. 대화를 잘 하는 것. 예. 그 다음에 공평하게 하는 것. 8가지 박사님 그냥 스울스울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기억을 하고 좀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박사님 설명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끄덕해지거든요.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또 저희가 책을 통해 전해드리고 싶어서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ARS 영상 포교 전화에 동참을 해주시면 저희가 전현수 박사님의 책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매주 한 분을 추첨해서 전현수 박사님의 생각 사용 설명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참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8가지 그 이후 9가지 순서대로 배워봐야 할 텐데 9번째는 어떤 조언일까요? 9번째는 이제 인간관계를 단절하지 않는다. 네. 우린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서로의 어떤 필요성이나 어떤 인연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때 자칫하면 인간관계를 단절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를 어떻게 이제 맺고 유지하느냐 하는 건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어떤 사람은 좀 가까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먼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또 어떤 만남의 목적도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어떤 사람하고 만날 때는 좀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또 멀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 안 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좀 유쾌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불편한 기분이 들고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잘 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적당한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좀 힘들고 불편하면 그걸 안 하는 수가 있어요. 안 하다 보면 나중에는 끊다 보면 가족 외에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사람 하나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한 60이 넘어간다든지 이럴 때는 정말 옆에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사람과 인간관계가 다 있어요. 그것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적절하게 끝까지 유지해 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럼 박사님 사람을 가리기보다는 한 번 맺은 인연은 그 인연만을 바라보고 그대로 쭉 가는 게 좋다. 이런 뜻인 거죠.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 거리가 다 다르거든요. 그 거리가 다른 만큼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하면서 좀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나 잘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내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보통 보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또 안 좋은 점을 좀 나타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순탄하게 가는 관계도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또 안 좋은 관계도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또 이렇게 막 나타나요. 이렇게 진행되고. 그럴 때 그걸 이제 유심히 보면서 그에 맞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 경우는 이제 낮에 점심을 밖에서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음식점을 잘 가잖아요. 가는데 어떤 음식점이 항상 맛도 괜찮은데 음식이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다시 안 가는 게 아니라 또 한번 가봐요. 또 다시 가서 정말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고 정말 내하고 안 맞으면 갈 수는 없죠.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도
어떤 사람이 나를 좀 실망시키잖아요. 네. 그럴 때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아요. 지켜봐서 그 사람 뭐 사정이 있는지 어떤 뭐 형편이 어떤지 해서 내가 우리 관계가 좀 복구될 수 있으면 네. 복구되고 다른 측면을 좀 볼 수 있는 그렇게 좀 지켜보는 마음,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예. 박사님이 그 음식점 얘기를 해주셨는데 몇 예. 번 더 가보다가 그래도 예. 변화가 없으면 그냥 안 가면 되는데 네, 예. 사실 몇 번 자주 안 보는 사람 사이에서는 괜찮거든요. 그게. 네, 근데 네. 자주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회사에 가면 맨날 예. 봐야 되고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는 끊을 수도 없고 좀 멀리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싫은 사람이겠죠. 아 그렇군요. 네. 좋은 사람 자꾸 보고 싶죠. 맞아요. 싫은 사람. 근데 나는 그 싫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잘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서로 다를 수는 있어요. 네. 또 호흡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싫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게 조심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싫다는 거는 네. 그 사람이 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조직이든지 다 있을만 하니까 있는 거예요. 네. 회사 같으면 내가 제 회사 다니고 싶다 해서 원서를 내서 채용해서 뽑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있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고 그 사람을 한 사람만 봐서는 안 돼요. 그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나와 다르고 좀 뭔가 왠지 내가 좀 보면 불쾌하고 불편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싫은 거로 네. 이렇게 탁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우리가 직장이든지 뭐 학교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비유하면 제일 좋을 거다. 이 바다 한복판에 떠 있는 배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 안에서 같이 어쨌든 그 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서로 도와야 되는 그런 처지예요. 거기서 내가 저 사람 싫다 이러면 너무 힘들죠. 맞아요. 나도 힘들지만 조직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싫다 네. 하는 그것을 좀 잘 다스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조직에 저 사람 싫다 또 내지는 어떤 사람 좋다 하면 그 탐진치가 작용한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러네요. 탐진치. 네. 이제 치는 그 어리석음이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 거기에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인과의 법칙에 따라. 그걸 모르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참 좋다. 계속 저 사람 다녔으면 좋겠다는 건 탐이고, 예. 저 사람 싫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건 진이고, 탐진치가 작용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럼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을 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네, 가장 예.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차피 그 망망대해 같은 배를 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네. 하셨지만 네. 인간 관계를 그렇게 싫은데도 억지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아예 끊어버리는 게 나의 정신 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뭐 끊을 수 있으면 끊으면 네. 되겠죠. 회사 같으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되죠. 네. 근데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면서 끊어버리면은 네. 문제가 생기는 게 그 사람이 내 마음에서 탁 지웠잖아요. 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대충 대하잖아요. 그 싫어하는 사람, 내가 끊은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불편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불편을 주냐면은 어떡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있고 싶은데 네. 또는 저 사람의 도움을 필요한데 그 사람이 거기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러게요. 내가 거기를 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내가 뭐 끊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든지 내가 그만두든지 하면 상관없어요. 네. 그래도 뭐 별 좋은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같이 있으면서 끊어버리기는 무시하기는 어려워요. 같은 어떤 운명 속에 있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살면서도 이렇게 네. 내가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인데 네. 우연찮게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기도 그렇죠. 하고 또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만나는데 굉장히 좋더라 이런 사람도 그렇죠.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단절하기보다는 네. 좋게 유지시켜 나가는 게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잘 보면 예.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예. 또 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정보예요. 정보요? 정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회사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보를 얻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 대학생들도 보면은 시험에 대한 정보,
그래서 정보란 건 남을 통해서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인관계는 내 편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끊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인간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것 네, 지금 예. 9번째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네. 건강한 정신건강을 위한 18가지 조언 중에서 네. 이제 네. 10번째는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여유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유 있는 마음. 예, 네. 여유 있는 마음. 우리가 여유가 있다는 것은 좀 빈 게 있다는 거예요. 예. 내 스케줄이 꽉 차 있다면은 내 하루 일과가 딱 찬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게 들어갈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당을 간다면 여유 자리가 있다, 여유 자리가 없다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그럼 여유 자리가 없다면 누구나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유가 있다는 거는 뭔가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담을 수 있는 빈 공간이 여유예요. 내가 볼 네. 때는. 그래서 그 속에는 가족이 담길 수도 있고 예. 또 자기가 하는 일 외에 자기 어떤 일 외에 다른 게 또 담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여유를 갖는 게 네.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해요. 예. 가족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가족이 들어올 공간도 따로 여유가 있어야 그렇죠.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일로 머리가 꽉 차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죠. 가족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아버지 입장에서는 네. 아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어야 그 시간에 아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시간이 하나도 없으면 아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에 처리해야 될 일이 엄청 많으면. 그러면 그 빈 공간이 또 있어야 거기에 우리가 뭘 담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 속에 어떤 여유가 있다, 빈 공간이 있다면 다른 사람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다른 사람 마음이 돼 보기도 하고 예.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다른 사람과 어찌 보면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 이런 걸 마련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네. 상대방을 생각해 줄 수 있고 그게 심지어 가족이라도 당연하죠. 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 이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 공간이 있어야 또 배려라는 걸 배울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박사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입장,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다른 사람 입장에 생각하고 네. 또 다른 사람이 돼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정으로 그 사람과 만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을 위한 자리가 하나 있는 거죠. 예. 자기 자리야 물론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둘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째 보면 여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한 어떤 진정한 어떤 공간이 마련되는 거죠. 마음의 어떤 준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언젠가 그 TV에서 보니까 네. 어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뭐 이름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한 70%만 하라. 30%는 좀 비워두라. 예.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정말이네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 같으면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 자기 실력이 뭐 서울대다. 네. 그럼 서울대 가서도 한 여유가 있을 정도, 한 20%는 여유 있을 정도의 대학을 가는 게 좋다. 근데 서울대 같이 좋은 학교를 들어가지만 항상 그 서울대를 따라가려면 100%를 해야 따라간다. 그렇죠. 이러면 좀 곤란하다. 힘들 것 같아요. 약간 줄여가시고 어딜 가라. 뭐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보통 여유라고 생각하면 시간적인 거, 물론 시간적인 것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게 네. 마음의 여유라는 거는 좀 더 넓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걸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이런 걸 잘하면 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좀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기도 해요. 여유가 없으면 자기 방식으로 그냥 탁 하게 되는데 예. 여유가 있으면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보게 되죠. 다른 가능성도요? 예,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도 볼 수 있고 다른 시각으로 뭔가 볼 수 있죠. 여유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살아가다 보면은 네. 어렵고 힘든 경우를 많이 당해요. 그럴 때 뭔가 그거를 자기한테 유리한 거로 이래 전환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예.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 기분 나쁜 말을 할 때 그때
기분 나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 뭐 적절하게 반응해서 네. 그걸 좀 잘 넘어가는 이런 여유가 굉장히 필요해요. 뭐 어떤 유머러스한 감각 이런 그렇죠. 거를 이야기 말씀하시는 잘 건가요? 하셨는데 네. 여유 속에서 피는 꽃이 유머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유가 있으면 예. 거기서 유머가 생길 수 있죠. 꽃이 피는 거예요. 네, 꽃이 피는 거죠. 보통 보면 유머라는 게 되게 뭐랄까, 난처한 상황, 어려운 그 상황에서 뭔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게 유머인 것 같아요. 이래 보면은. 그래서 이 유머란 것은 어떤 그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을 전환시키는 예. 아주 그 어떤 전환을 잘 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유를 바탕으로 그런 일이 가능하다 보거든요. 이래 보면 우리가 학술대회를 하잖아요. 예. 학술대회 하면은 자칫하면 막 서로 논쟁이 벌어지고 맞아요. 서로 막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어찌 보면 여유가 필요하잖아요. 유머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내가 그 1995년도인가 미국 학회를 갔어요. 예. 미국 학회를 갔는데 그 학회에 갔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학회 분위기가요? 예, 분위기가. 점심시간에 이제 밥 먹기 전에 한 세 사람이 나와요. 나와서 웃긴 이야기를 하더라고. 정말요? 유머가 있는 이야기를 해요. 오. 그러니까 그 한 3명 정도가 이래 한 명 나와서 또 이야기가 묻고 또 한 명 너무 묻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회란 거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울 수도 있고 좀 서로 막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여유를 가지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 좀 유머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웃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직접 목격한 이제 네. 유머 그걸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떤 걸 보셨나요? 어떤 거냐면은 내하고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이분이 종교인이신데 네. 이분이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미국 활동하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놀러 오면 항상 만나거든요. 만났는데 그분이 무슨 이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자기 네. 결혼식 비디오라고 하면서. 결혼식 비디오요?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이랑 올렸는데 이제 이 부인 이름이 예를 들면 낸시다. 네. 낸시인데 이제 이 주례를 쓰신 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네. 한국 원로 종교인이신데. 근데 그 원로 주례를 쓰시는 분이 제가 봐도 약간 좀 뭔가 좀 불완전해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결혼식 주례를 맡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객들은 다 그 미국의 그 조그마한 곳에서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신랑 신부 이름도 다 알고. 네. 그런 사람 앞에서 주례를 서는데 신랑 누구누구와 신부 누구누구 이랬는데 그 이름을 틀리게 말한 거예요. 신부 이름을. 낸시 말고 낸시 다른... 말고 다른 이름을 이야기한 거예요. 네. 다른 이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그 비디오 상에서 표정들이 막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네. 왜냐면 신부 이름을 결례잖아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썰렁해졌어요. 그때 내 아는 그분이 상당히 유머가 있더라고요. 손을 딱 들더라고. 네. 마이크 달라는 거죠. 신랑이. 네, 신랑이. 그러니까 신랑이. 마이크 좀 달라고. 그러니까 미국 결혼식은 되게 자유롭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를 딱 갖다 줘요.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 그 잘못 이름 부른 사람. 그 사람은 끼워줍니까? 그러더라고. 정말요? 정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 끼워줍니까? 자기 와이프 낸시 네. 외에 하나 끼워줍니까? 그걸 영어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면서 오. 부드러운 오히려 그 일이 있음으로 해서 더 이래 유쾌한 네. 결혼식이 싹 됐더라고요. 와. 그래서 참 저게 유머의 힘이구나. 안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 준비를 어떻게 했길래 이름까지 바꾸나 이래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냥 싹 넘어가는 그걸 보고 참 유머란 것은 이 참 난처한 상황을 즐거운 거로 이렇게 바꾸는 힘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와. 그 다음에 이제 네. 제가 또 목격한 게 예. 아까 그 95년도에 미국 학회를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제 간 데가 최면학회예요. 최면학회요? 예, 네. 체면 이제 좀 배우려고 그때 갔는데. 그래서 이제 오전에 체면 수업이 끝나고 이제 그 오후 시작되기 전에 그 환영 파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오전에 수업 들은 사람들은 이제 호텔에서 했는데 밖에 나와서 이제 있는 거죠. 네. 있으니까 그 호텔 직원들이 이런 탁자도 이래 갖다 놓고 뭘 깔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뭐 준비하다가 접시도 갖다 놓고 하는데 한 사람이 접시를 깼어요. 오. 깨니까 뭐 유리도 탁 튈 수도 있고 네. 그것도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때 누가 뭐 일 똑바로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전에 우리에게 그 자기 체면을 가리킨 그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딱 그러더라고. 영어로 party began 그러더라고. party began. 네. 파티는 이제 시작되었다. 아. 신호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웃고 기분 그다음에 좋네요. 그렇죠. 종업원도 되게 미안했을 거지만 네. 자기가 그런 유쾌한 어떤 것에 도화선이 됐다는 네. 그래서 자기도 기분도 좋고 아무도 뭐 불편한 사람 없이 오히려 유쾌한 장면으로 그 일이 있어서 더 좋아지는 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게 유머구나. 유머는 여유 있는 마음. 예를 들면 그 종업원이 들어올 수 있는 네. 종업원도 잘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잘하고 싶은데 뭔가 긴장을 했든지 무슨 이유든 간에 그렇게 깬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또 이래 전환시키는 그런 게 이제 유머라고 볼 수 있죠. 와, 네. 그게 다 이제 배려의 마음, 넓은 그렇죠. 마음 예, 그런 데서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 어쨌든 우리는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남 탓하고 뭐 싸우고 이런 것보다. 네.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든 내한테 일어난 일을 좋은 거로 바꾸려는 그런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 그런 게 탁 생기면 그것에 어떤 좋은 면으로 탁 전환시키는 거죠. 와, 예.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뭐 현장에서 보고 인상 깊어서 그걸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예를 들어주신 것 네, 같아요. 내 마음에 자리를 하나 남겨놓는 그렇죠.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자, 이제 11번째 조언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이 시야를 넓게 가지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뭐 어째 보면 다 뻔한 이야기인데 그것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하나라도 잘 실천하면 마음이 이제 여유로워지고 네. 정신이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화날 일이 별로 없죠. 기분 나쁠 일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시야 문제인데 네. 내가 이제 이래 환자들도 보고 주위 사람들을 볼 때 이 시야가 좁은 사람은 정신이 불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시야가 좁은 사람. 시야가 좁다는 건 나나 내 가정 그것만 딱 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시야가 넓은 사람이란 거는 이 시야가 넓어서 자기가 소속에 있는 뭐 단체든 사회든 심지어는 아주 넓으면 뭐 전 세계가 되겠죠. 이 네. 나라 해서 이 뭔가 살아가는데 별 불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넓은 사람이 정신이 건강하다. 나는 이제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진료실에서 이래 이제 보는 경우에 네. 시야가 좁으면 어떻게 하든 시야를 좀 넓게 만들어서 살아가는데 좀 어렵지 않게 도와주려고 네.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시야가 넓을수록 뭐 어떤 상황이든 이해하는 폭이 넓어서 뭔가 충돌이 안 생기고 뭐 불편이 없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야가 넓다는 거는 잘 보면 우리가 이 다 관계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관계돼 있는 우리가 관계돼 있는데 시야가 좁은 사람은 관계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란 건 어째 보면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보는 거를. 시야가 넓은 사람은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의 입장이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더불어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들과 어떤 의미에서는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야가 좁은 사람은 관계는 돼 있는데 그 관계를 보지 못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 네. 자꾸 충돌할 수밖에 없죠. 시야가 아무리 좁아도 우리가 관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럴 때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고 기분 나쁘고 그리고 관계는 안 가지고 싶은데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네. 그게 스트레스가 굉장하죠. 네. 그렇군요. 박사님께서 시야가 넓은 사람은 자기도 생각하고 남도 생각한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시야가 좁건 넓건 간에 어쨌든 네. 그 중심은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관점으로 시야를 네. 내 관점으로 이렇게 넓혀도 괜찮은 건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예요. 네. 그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본의인 것은 아무도 탓할 수 없어요. 네. 근데 그 자기 중심이고 자기 본의가 예. 이 좀 지혜롭게 현명하게 네. 이 자기 중심인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기 중심인데 그것이 어리석게 뭘 잘 못 보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볼 때 나는
그 시야가 넓은 사람 이러면 탁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가 떠오르시나요? 달라이라마가 떠올라요. 아, 그때 내가 2003년도에 우리나라는 달라이라마가 못 오잖아요. 네. 못 오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는 매년 오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2003년도에 뭐 이런 지면이 아니라 실제의 달라이라마를 본 거죠. 아, 예. 그때 봤을 때 달라이라마에게 받은 인상은 예. 시야가 굉장히 넓은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마음 속에는 네. 전 인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 뭐 티벳뿐만 아니라 예. 티벳의 종교 지도자인 동시에 정치 지도자거든요. 티벳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티벳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있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2009년도에 달라이라마 그 법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예. 그때 달라이라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이상하다. 자기로서는 그냥 평범하게 대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다 그러더라고. 정말요? 그러면서 뭐 노숙자가 네. 자기가 뭐 말하니까 막 울다 그러더라고. 노숙자랑은 감정이 다 메말란 사람인데. 내가 볼 때는 그 당연한 거예요. 시야가 넓어서 모든 사람을 볼 때 자기하고 관계된 거로 보고 그때 뭔가 따뜻한 마음을 이래 전하는 거예요. 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야가 넓은 사람은 뭔가 이 정확하게 봐서 예. 조금이라도 관계된 거는 다 관계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충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럴 때에서 이 남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생각하고 남도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죠. 나도 생각하고 남도 생각하는데 남을 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네.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길을 택하는 거예요. 사실 나에게 내가 가장 소중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소중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해도 자유예요. 그렇듯이 남의 입장에서 남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또 남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 볼 때 나와 남은 공평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길을 취하는 게 좋은 게 나는 좋은데 남이 안 좋으면 남이 나한테서 뭔가 오겠죠. 네. 또 남은 좋은데 내가 안 좋으면 가겠죠. 네. 그래서 항상 인간관계에서는 나와 남을 같이 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 불교에서도 보면 부처님 가르침도 항상 두 가지예요. 내가 볼 때는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네. 이 세상도 좋고 다음 세상도 좋은. 네. 일단은 그러니까 나도 중요하고 남도 중요하고 그렇죠. 세상이 그렇죠. 나를 중심으로 다 연결돼 있다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남에게 해를 주면 내한테 해가 와요. 그래서 네.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시야를 좀 넓힐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보면 사무량심이란 게 있어요. 네. 사무량심 수행이 있거든요. 예, 네. 사무량심. 네.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이 사무량심이에요. 아, 예. 그래서 그 자비희사라 그래요. 예. 이제 자애의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남이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해결해주고 싶은 연민의 마음, 네. 그 다음에 같이 기뻐함, 그러면서 담담한 마음. 요게 사무량심이에요. 네. 이제 우리는 사실 이 시야가 좁은 마음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것 억지로 같아요. 이런 걸 자꾸 훈련하면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선정 수행이거든요. 네. 내가 이제 수행할 때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네. 이걸 해보면은 이런 그 어떤 그 넓은 시야의 마음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하고 연민의 마음, 같이 기뻐함. 그거 할 때 내 마음이 제일 편해요. 그리고 아무런 장애가 없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런 거 수행하면서 그런 마음속에 계속 있다가 이 마음이 아닌 좀 시야가 좁은 마음이 되잖아요. 네. 그럼 힘들어져요. 아, 원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시야가 넓었어요. 네. 그 넓은 마음에 살면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 사무량심, 자비희사 그걸 억지로라도 훈련해서 그 네. 마음으로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네. 사무량심 예, 기억하고 사무량심. 실천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네. 이제 12번째 조언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네. 12번째가 공감 능력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공감이 내가 이제 정신과를 하면서 이제 정신과 중에서도 정신치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공감이에요. 아. 그리고 내가 이제 그런 직업적으로 공감의 중요성을 알고 예. 그걸 또 내한테 적용하면서 내가 많이 도움받은 게 공감이에요. 이제 공감이란 건 뭐냐면은 아주 그 심오한 거예요. 네. 남의 마음 속에 있는 걸 정확하게 아는 능력이 공감이에요. 어렵잖아요, 박사님. 어렵죠. 그게. 사실은 공감이 되려면 네.
타심통을 얻어야 돼요. 타심통이요? 예, 타심통. 다른 사람의 마음과 딱 통한다. 아. 타심통. 네. 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능력이에요. 그거는 수행을 많이 해야 알 수 있거든요. 그 태국에 그 아찬차라는 스님이 있어요. 네. 그 스님이 타심통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 스님이 타심통이 이제 있는 걸 누가 목격하고 예. 어떤 사람 책에 썼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이래 차를 타고 가는데 네. 미국에서 온 그 어떤 성녀 보고 자네 그 미국에 두고 온 애인 좀 생각 그만해. 이런 거예요. 어머. 그런 게 알고요? 타심통.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타심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감은 타심통이 돼야 사실 그런 게. 이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타심통을 이용해서 네. 많은 사람들 제도했어요. 오, 정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되게 자만심이 높은 사람이 부처님한테 예의를 갖추고 막 하잖아요. 그때 예. 이 자만심을 버려라. 딱 아니까 깜짝 놀라죠. 그다음부터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죠. 자만심 탁 내려놓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공감이 되려면 네. 그런 이제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없으니까 남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군요. 뭐 이와 관련된 표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공감을 한다는 거는 남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남의 마음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장애가 많이 돼요. 우리가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감정으로 남을 봐왔거든요. 네. 남 마음이 이럴 거야 하고 아주 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여해도 그거 너 마음 아니야. 너 마음은 이거야. 막 이런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는 대로 자꾸 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감을 한다는 거는 나를 스톱하고 상대방 마음속에 뭐가 있나 하고 상대방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걸 해보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절실하게 깨닫는 게 내가 남의 마음을 모른다 하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아.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고 막 하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른다 하면서 남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고 유심히 지켜보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상대방을 굉장히 공감하고 너를 이해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해서 말을 하는 건데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럼 동정은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래 볼 때는 이제 공감이란 말을 쉽게 많이 쓰는데 네. 내가 볼 때는 다 동정 수준이에요. 동정이란 게 꼭 뭐 안 됐다 이게 아니라 네. 그냥 저 사람 마음이 이럴 거야. 내가 이래 해줘야지 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공감은 그보다 훨씬 깊이가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이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공감을 empathy라 그러거든요. 네. 그게 이제 walk in others shoes에서 네. 다른 사람 신발을 신고 한 4km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돼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 참 안 됐다 이럴 거야 하는 거하고 공감은 좀 달라요. 공감은 정확히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동정과 공감은 다른 것이고 다른 거죠. 예, 다른 예. 것이고 예. 그 공감이란 거는 상대방과 나의 마음이 일치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도 볼 수 있죠. 정확히 알고 그에 따라서 어떤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은 거를 추구해 가는 거니까 예.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당히 가까이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까이 가 있다. 그 사람처럼 네. 보는 거예요. 한 공간에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공존한다? 예,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정한 이해예요, 사실은. 진정한 이해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뭘 할 때 그 사람이 필요한 걸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알아서 내한테 필요한 걸 남한테 받고 싶잖아요. 네. 그렇듯이 상대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고 네. 그에 따라 줄 수 있는 게 공감이 바탕이 돼야 돼요. 박사님께서는 환자들을 네. 많이 만나시고 또 이야기를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공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일 것 그렇죠.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우리 사회에도 이 공감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꽤 많죠. 그렇죠. 이제 영향력이 많을수록 예. 공감 능력을 갖추는 게 좋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영향력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서 뭘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의 무의식을 건드리는 네. 그 사람이 몇 부류 있어요. 무의식을 건드린다고요? 무의식을. 예. 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있고요. 부모. 네.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 선생님, 예. 그다음에 우리 같은 치료자. 그다음에 종교인. 종교인, 요 사람들은 사람의 어떤 영향을 깊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봐요. 맞아요. 예, 특별하게 보기 때문에 네. 부모도 뭐 그냥 한 사람의 어른에 불과한데 다르게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굉장히 영향을 줘요. 그래서 잘못하면 실망도 클 수 있어요. 그런 만큼 그렇죠. 정확히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공감이 아주 필요한 것이 이런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들은 공감이 되기 필요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나고 잘 보는 게 되게 필요해요. 네. 이 공감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따로는 없고요. 없어요? 공감 능력은 정확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보는데 우리가 장애예요. 우리 생각, 감정. 그걸 내려놓고 정확하게 보고 또 내가 정확하게 봤는지 안 봤는지 자꾸 유심히 보고 네. 확인하고 저 사람 마음이 이럴 거다 하고 봤는데 우리가 처음 본 사람 볼 때 이런 공감 훈련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 이런 것 같아 하면 그 뒤에 보니까 그 사람 마음이 맞더라 하면 내가 바로 본 거고 네. 안 맞으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유심히 관찰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공감이 이런 공감 능력이 올라가죠. 예. 공감력을 좀 키우고 싶다든지 뭔가 네. 소통을 잘하고 싶을 때 네, 우리가 네. 어떤 자세를 갖추고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예.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 심리 치료하는 사람 중에 칼 로저스라고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나의 학파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심리 치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네. 어떤 치료자가 하는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보니까 학파에 관계없이 세 가지 자세를 태도를 갖춘 사람이 치료를 잘하더라는 걸 발견했어요. 세 가지요? 네, 세 가지. 예. 하나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수용. 이 상담받으러 온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 그다음 두 번째가 진실성. 네. 또 맨 마지막이 공감적인 반응이에요. 네. 이런 것이 갖춘 그 치료자가 하는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질문하신 것도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치료는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요 세 개를 잘 적용하면은 네. 사람에 대해서 충분한 무조건적인 어떤 수용, 그 다음에 진실성,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해하고 반응하는 거. 네. 이런 걸 갖춘다면 인간관계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좀 응용이죠, 일종. 네, 예. 세 가지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건강한 정신을 위한 18가지 조언, 오늘 또 4가지를 배운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인간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 시야를 넓게 하는 것, 그리고 공감 능력을 가지는 것. 그렇죠. 4가지 맞죠? 맞아요. 그럼 오늘 행복 처방전은 어떤 걸 받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거는 예.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좀 가깝고 먼 것이 있거든요. 인간관계가. 그럴 때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멀면 먼 대로, 그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예. 그거를 이제 지켜보는 마음,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유 있는 마음. 여유 있는 마음. 마음은 내 생각으로 꽉 차지 말고, 네. 좀 한 몇 프로든지 빈 공간을 마련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네. 하는 노력, 그게 그거고요. 시야를 넓게 한다는 거는 네. 좀 내하고 관계된 그 관계를 잘 봐서 그 사람들의 어떤 입장이나 마음이 내가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예. 그다음 이제 맨 마지막으로 공감 능력. 예, 가지는 공감 거. 능력은 내 생각을 스톱하고 상대방 속에서 뭐가 있나 하는 걸 유심히 관찰하고 또 지켜봐서 실제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알겠습니다. 뭔가 계속 실천해야 할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잘 생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박사님께서 가르쳐주신 행복 처방전도 잘 실천해 보시고요. 또 따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1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